제가 오늘 리뷰할 차량은 7502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1회 충전 가능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60km입니다. 후면은 조금 더 점잖고 우아한 모습을 더 부각했고, 시트가 되게 좀 촉촉하다고 해야 될까? 이 운전석 앉았을 때 이 촉자감 진짜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타봐도 확실히 740i 대비해서는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묵직한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BM 조수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 나와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초여름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올해 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갑자기 또 새해 인사를 하고 있네. 오늘은 7 시리즈를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7세대 7 시리즈가 출시한 지가 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 가보면 이제 7 시리즈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7 시리즈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솔린 모델 740i부터 740D 디젤, 그리고 i7이라는 전기차가 50, 60, 70 이렇게 좀 다양히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7502라는 모델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 제가 오늘 리뷰할 차량은 7502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차량 금액이 2억 280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의 가솔린 엔진과 그다음에 전기 모터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2억이 조금 넘고요. 지금 준비한 모델은 M 스포츠 모델인데 DP 모델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에 740i 가솔린 모델과 740D 모델은 DP 모델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지금 준비한 건 M 스포츠지만 조금 더 럭셔리하고 우아한 느낌의 DP 버전을 하고 싶으시면 7502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7502는 우리 6세대에 있었던 7452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일부 거리를 전기로 갈 수 있는 준전기차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1회 충전 가능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60km입니다. 실제 주행하다 보면 또 60km보다 더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구간에 따라서는 완전 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502 모델이 얼마나 또 매력적이고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7 시리즈를 밤에 만나면 진짜 7 시리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겁니다. 기존 BMW 시리즈와는 다르게 정말 거대한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을 하고 있고, 그릴 테두리로 이어져 있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는 야간에 이 차만의 존재감을 보여줘요. 2단으로 분리된 이 쿼드 헤드램프는 이 럭셔리 클래스만의 존재감을 당연히 보여주고, 상단에는 이 크리스탈을 넣어놨습니다. 총 4개씩 양쪽에 총 8개의 크리스탈이 들어가고, 이 아이코닉 글로우, 대형 키드니 그릴, 그리고 크리스탈 헤드램프 이 포함돼 가지고 정말 럭셔리 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7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이 밤에 7 시리즈를 만났을 때 그 압도되는 기분은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엔 바로 측면부입니다. 그 측면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게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이 측면부의 이 거대한 느낌이 최상위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를 연상케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형차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S클래스보다 무려 10cm가 큽니다. 그만큼 이 7 시리즈가 얼마나 거대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고, 이 라인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되게 나왔어요. 측면부도 어느 정도 대형차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라인도 유지하면서 되게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해석이 많이 됐고, 또한 BMW 하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 호프마이어 스킨크 디자인이 있는데 7 시리즈만이 갖는 그 디자인 포인트를 좀 살렸습니다. 크롬 소재를 곳곳에 이용하고 유리 패턴도 되게 고급스럽게 함으로써 이런 뒷유리 창문에 대해서 패턴도 되게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되게 고급스럽기도 한데 또 2열 승객의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그런 것도 지켜주는 되게 좀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740i랑 740D랑 다르게 휠이 1인치 커졌습니다. 휠이 21인치 더블 스포크 휠을 하고 있고, 처음에 7 시리즈 출시할 때
그 런칭 패키지에만 이 21인치가 들어갔거든요. 740i와 740D가 없는 이 21인치 휠이 추가됐고 디자인도 좀 더 멋있습니다. M 스포츠이기 때문에 M 스포츠 배지가 이렇게 또 자리 잡고 하고 있고요. 이제 7 시리즈 하면 오토매틱 도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토매틱 도어는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건데, 이렇게 도어를 열 때도 버튼 하나로 열 수 있고요. 닫을 때도 버튼을 누르면 싹 닫히게 됩니다. 총 양쪽으로 12개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감지하고 물체가 있을 때는 도어가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어를 수동으로 열게 되면 이 서브 모터가 있기 때문에 문 여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요즘 BMW 차량을 보면 이렇게 도어 손잡이 부분이 이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 5 시리즈와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그 럭셔리 클래스의 내장형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좀 다르고 일반적인 내장형보다 좀 걸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걸기도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 저항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장형 도어 손잡이를 하고 있어요. 운전석 앞쪽에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소켓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AC, 그러니까 완속 충전을 지원하고 급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전을 하게 되면 완속 충전 기준에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7.4kW까지 최대 충전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이제 이 전기를 완충하려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79.6입니다. 근데 제 키 여기 거의 명치까지 올 정도로 차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또한 세븐만의 특징은 이 거대한 엠블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블루 악센트가 들어가 있고 진짜 엄청 큽니다. 엠블럼이. 제가 봤을 때는 BMW 모든 차종 통합해서 엠블럼이 가장 큰 후면 엠블럼을 하고 있고, 세븐 후면이 굉장히 멋있는 거는 이 라인 자체도 우아한데 그 점잖하면서 좀 절제단미가 있어요. 전면이 너무 화려하다면 후면은 조금 더 점잖고 우아한 모습을 더 부각했고, 이 두껍고 우아한 라이트는 이 7 시리즈의 자신감을 또 보여주고요. 이 측면부에 있는 패턴들도 우리 후면 뒤에 유리와 더불어서 되게 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후면 디자인 특징들이 이런 크롬 소재를 또 곳곳에 잘 사용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범퍼 라인, 그 다음에 리어 라이트에 있는 이 크롬 하이라이트, 크롬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또 7 시리즈만의 고급스러움을 또 한층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번호판이 밑에 장착되기 때문에 후면부에 이 깔끔한 디자인을 만드는 그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렁크 공간은 거의 혁명입니다.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 좋아요. 연비도 좋고 유류비도 좋고 주행 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아쉽다고 했던 게 하나가 바로 트렁크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트렁크 공간이 거의 혁명적으로 커졌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무려 520리터입니다. 740i와 740D 가솔린 내연기관 모델이 540리터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20리터밖에 차이가 없고요. 7 시리즈가 트렁크가 작다는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이 대형 차들은. 근데 이번에 7 시리즈는 그런 트렁크 공간에 대한 물음표를 완전히 좀 지운 것 같아요. 전기차 i7 같은 경우가 500리터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20리터, 그리고 내연기관이 540리터니까 두 번째로 트렁크가 넓은 공간을 하고 있고, 트렁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 생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꼴백이 4개가 안 실릴 것 같기도 하면서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세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많이 하시겠지만 한 꼴백 3개 정도는 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트렁크에 보면 이렇게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큰 주머니가, 여기에는 비상용 충전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비상 충전기가 2.3kW까지 지원하고요. 비상용 충전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충전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0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븐은 진짜 주행만큼 뒷좌석이 중요하잖아요. 다 회장님만 타시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승객이 탔을 때 또 감동을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매틱 도어로 도어를 열고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도어를 닫을 때는 이 무거운 도어 손잡이를 잡기보다는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죠. 열 때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되고요. 또한 오토매틱 도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동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전자장비가 문제 생겨서 도어가 열리지 않을 때는 수동 레버를 당기게 되면 전자장비가 혹시라도 작동을 안 해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기존 6세대 대비해서 시트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고, 기존 세대가 시트 높이가 너무 높았거든요. 시트 높이를 낮추면서, 그리고 시트의 이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BMW의 최상의 가죽인 메리노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이 촉감 부분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되게 좀 촉촉하다고 해야 될까? 뒷자리 부분은 BMW 모든 차를 합쳐서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또한 도어 손잡이에 있는 이 5.5인치 터치 커맨드는 차량의 모든 기능 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시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 시트는 내가 어떤 그 종류로 마사지를 받을지 또 선택도 할 수 있고, 에어 컨디셔닝을 조절할 수도 있고, 조명 부분을 또 컨트롤할 수 있고요. 차량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7 시리즈 보신 분들이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신기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븐하면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와 이 스카우라인지 옵션과 그리고 이 시어터 스크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7 시리즈의 시트 퀼팅 모양으로 이렇게 LED 줄이 깐 게 보이세요? 이 부분은 이제 7502 옵션에만 또 적용되어 있는 버전이고, 이 시어터 스크린을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터 스크린은 무려 31.3인치고요. 8K까지 지원하게 되고, 이심과 그리고 크롬캐스트 등을 이용하시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등을 뒷자리 승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화면도 또 이렇게 사이즈를 또 분할해서 볼 수도 있고, 운전석에 앉았으면 화면을 또 오른쪽으로 몰거나 왼쪽으로 몰거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뒷자리에서 가끔 경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몰입이 좋더라고요. 선블라인드가 다 올라가고, 이 모니터가 내 눈앞에 있고 좋은 사운드가 들렸을 때 되게 몰입도가 좋아요. 2시간, 3시간 내가 만약에 장거리를 간다 해도 솔직히 시간이 어떻게 지났지? 아마 잘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집중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가운데 센터 콘솔을 내리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렇게 레버를 누르면 컵홀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안에도 수납 공간도 또 지원하게 되고, 럭셔리 차의 후석을 보면 눕는 자세가 되잖아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탄 것처럼 그런 완전 눕는 자세가 되는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라고 하는데 그 옵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치 커맨드를 통해서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동반석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시트가 가장 편하고 가장 럭셔리한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이드 미러가 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인다면 1열 좌석을, 동반석 좌석을 조금 뒤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편안하네요, 진짜. 제 키와 저 정도 체형도 발을 쭉 뻗어도 발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는 이 세븐을 타시는 분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 BMW 하면 드라이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운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MW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부분 실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시작이 아마 세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BMW 실내의 시그니처인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높이가 같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적고, 풀컬러로 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당연히 적용됐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럭셔리하고 BMW에서 최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럭셔리한 크리스탈 소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아 셀렉터라든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라든지 스타트 앤 스탑 버튼, 그리고 시트 조절 버튼,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크리스탈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인터랙션 바는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이 음각져 있는 게 크리스탈 소재처럼 보이게끔 또 만들었습니다. 15가지의 컬러로 변경할 수 있어서 내 취향에 따라서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터랙션 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느낌이고, 또한 이 750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는 이 실내 트림이 우드 트림이라든지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는데 이 카본 파이버 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본 파이버 트림은 고성능이라든지 BMW 최상위 버전인 등급에서만 들어가는 그런 가장 럭셔리한 트림이고, 일단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문도 잘 보이지 않고 일단 보여지는 것 자체가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750E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바우스 앤 위킨스 서라운드 스피커인데, 일반적인 세븐은 바우스 앤 위킨스 서라운드 스피커가 장착이 되고, 이 750E라든지 i7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서라운드 사운드가 아닌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피커 개수도 일단은 거의 2배 차이 나고요. 이 750E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35개고 와트 수는 무려 3배 차이 납니다. 1965W를 하고 있어서 사운드는 BMW 전 차를 다 통합해서 이 차에 들어있는 사운드가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운드 자체가 이 머리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헤드레스트나 이 시트에도 사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750E를 잠깐밖에 안 타봐서 어떤 느낌일지 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7 시리즈 앰버서더로서 740i를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데, 이 750E가 어떤 모습일지 실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 지금 이제 750E M 스포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게 세븐을 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느낌에 좀 많이 익숙하네요. 7 시리즈. 근데 이제 7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이 운전석 앉았을 때 이 착자감 진짜 좋으실 겁니다. 시트가 굉장히 그냥 편한 소파 같고요. 이 시트의 질감도 좋고, 그리고 이 쿠션감이 또 엄청 좋아요, 진짜. 일단 이 차량은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출력이 더 높습니다. 일반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 197마력이 합산돼서 시스템 출력이 489마력이고 토크는 71입니다. 그리고 무려 제로백이 4.8초고 일반 내연기관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른 모델이거든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있다 보고 그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운전했을 때 그 주행 질감도 약간 또 묵직하다고 해야 될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차를 설계할 때 아무래도 그 아래쪽에 그 무게중심을 아래쪽에 더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750E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기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차가 쫙 깔려서 그냥 안정적으로 좀 가는 느낌? 아무래도 차가 좀 더 아래쪽으로 깔려서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이 좀 있고, 이 차의 연비는 전기 모터와 그 내연기관을 합산해서 무려 15km입니다. 연비가 15km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진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100% 전기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기 주행 모드를 하면 그냥 전기차처럼 탈 수 있습니다.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60km 정도 되거든요. 실제 주행을 하면 지금 이 전기 주행 칸이 56km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5분의 3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완충이 돼 있다면 아마 한 80k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왕복 출퇴근이 예를 들어서 한 70km 정도, 80km 정도 되는 그 고객님이 만약에 구매하시면 100% 전기차처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750E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핸디캡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2억 280만 원이잖아요. 740i 대비해서 한 2,500만 원이 비싸요. 근데 유류비적인 부분을 뭐 매월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세이브 된다고 해도 2,500을 따라잡으려면 뭐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5년, 6년 정도의 시간을 노력해서 이제 유류비를 따라잡을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핸디캡이지 않나 싶고요. 그 750E를 사시는 분들이 뭐 연비적인 그리고 전기차적인 경험을 미리 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주행 질감이나 출력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타봐도 확실히 740i 대비해서는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묵직한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한 스푼 정도 고급스러움을 탄 느낌이 좀 더 느껴져요. 그리고 이 7 시리즈는 인테그랄 스티어링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를 최대 3.5도 정도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기능이고, 시속 60km에서 70km 미만일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럼으로써 주는 장점은 이제 휠베이스가 좀 짧은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회전 시 아니면 코너링 시에 굉장히 민첩한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휠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회전 반경이 0.8m 정도, 1m 정도 좀 좁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턴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또한 고속 운전 시에는 휠베이스가 긴 차를 타는 느낌이 있고, 그럼으로써 고속 주행 안정성이 더 뛰어나고, 그 차선 변경할 때 굉장히 스무스한 되게 부드러운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전기 모드와 그 내연기관 모드를 같이 쓰는 모드를 하고 있는데, 와우, 제가 모드 변경을 통해서 지금부터 전기 모드입니다. 시속 14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탈 수 있고, 지금부터는 100%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 모드로 제가 지금 주행을 바꿨는데도 주행 이질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우리 한국의 도로를 보면 시속 140km 정도면 대부분 커버하거든요. 굳이 내가 정말 과속하지 않는 분은 전기 모드로만 타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전기 주행 모드도 있지만 충전 상태 유지, 배터리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홀드 모드는 오로지 그 내연기관의 이 가솔린 엔진만을 구동하고 전기 주행할 수 있게끔 이걸 홀드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주행을 하면서 전기로 충전되는 부분이 워낙에 미미했기 때문에 그 모드가 없어지고 배터리 홀드 모드가 생겼습니다. 와, 터널 들어가니까 이 야간 이 인터랙션 바랑 바우스 앤 이키스 다이아몬드 이 서라운드 스피커의 조명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 7502는 전기 주행과 배터리 홀드 모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 이 세 가지 모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쓰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출력이 더 좋은 전기 모터의 힘을 더 빗대서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전기 모드, 전기 주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i7을 타는 느낌을 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 현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740i, 740D가 대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 740i는 세븐 중에 가장 인기 모델이고, 740D 같은 경우는 이 셔터 스크린이 빠지고 뒷자리 옵션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7 시리즈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7502는 아무래도 그 가격적인 부분이 좀 허들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대기가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실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 1에서 2개월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 컬러는 아무래도 검정색이 좀 대기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모델을 한두 달 정도에 받을 수 있어요. 할인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세븐 시리즈는 뭐 1000만원 중반에서 한 2000만원까지 할인을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법인 고객 같은 경우 아니면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할인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단순 1, 200 차이가 아니라 최소 800만원, 뭐 최대는 1000만원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좀 더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뭐 개인 그리고 현금 할부 구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750e M 스포츠 투톤 에디션이 출시합니다. 투톤 에디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을 출시하는데, 투톤 페인트는 BMW 그룹의 롤스로이스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정말 최상의 인디비주얼 옵션이고요. 이번에 나온 에디션은 위에 부분, 지붕 본닛 부분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와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탄자니아 블루라는 그 인디비주얼 블루 컬러 중에 이 럭셔리 차종에만 들어가는 그 블루 컬러가 적용됐어요. 제가 세븐 시리즈 투톤을 봤을 때 제일 아름답게 생각했던 게 옥사이드 그레이와 탄자나이트 블루, 그리고 옥사이드 그레이와 어벤츄린 레드, 그 컬러 조합이거든요. 나는 남들과 좀 다른 세븐을 이용하고 싶다, 나는 7 시리즈를 타지만 더 하이 레벨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번 나오는 에디션을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4대, 5대 정도밖에 수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매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한 1250 정도 비쌉니다. 투톤 페인트 기술이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또 랩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7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엑설런스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엑설런스 클럽은 혜택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고, 예를 들면 그 인천 드라이빙 센터에서 특별한 출고가 가능합니다. 핸드 오브 세레모니를 하면서 출고도 가능하고, 그리고 에어포트 서비스를 4박 5일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아무래도 주차비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 4박 5일 동안 그 드라이빙 센터에 차를 보관할 수 있고, X5 차량으로 차를 인천공항까지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고요. 차를 맡기는 동안은 뭐 BSI 소모품 교체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충까지도 다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렌터카 서비스도 기본 적용하게 됩니다. 뭐 서울역이나 부산역, 제주도에 X7을 72시간 동안 빌려주는 그런 또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아트센터 멤버십, 뭐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뭐 일부 금액을 할인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스파 프로그램, 또 일부 스파를 또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이 또 적용되고, 뭐 쇼핑, 아니면 뭐 파인 다이닝, 아니면 골프 등등 택일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KL 7 시리즈 X7, XM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좀 세세히 좀 읽어보시고,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또 그런 걸 또 경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7502는 아직은 좀 전기차가 좀 부담스럽고 전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은 분들한테는 정말 대안이 될 것 같고, i7이 주는 장점은 또 다른 장점이 있지만 이 7502는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갖는 장점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다시 또 대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7502가 높은 가격의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아무래도 7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또 어느 정도 경쟁이 되시니까 그 고민에 이 7502를 한번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나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 시리즈 그리고 7502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BM 조스타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즐겨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늘 그렇지만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좀 도움될 만한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7502 X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